안녕하십니까. 김민석이가 상당히 더 버티기 어렵지 않나. 물론 이제 그 이재명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이렇게 끌고 가려 하겠죠. 총리가 낙마하면 줄줄이 그 장관 인사도 늦어집니다. 총리가 이제 그 재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 그 총리가 낙마하면 그 정치적 부담, 후폭풍이 대단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재명 입장에서는 김민석이도 중요하지만 김민웅이라고 있거든요. 이자 없었으면 이게 총리 안 됐어요. 김민웅. 이자는 이제 그 김민석의 형인데 지금 촛불행동의 그 상임 대표입니다. 옛날에 그 박원순 서울시장이잖아요. 거기 그 여성, 피해 여성 또 비하해가 막 재판도 받고. 근데 김민웅이가 좌파 중에 좌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촛불행동으로 윤 대통령 탄핵에 가장 앞장선 좌파의 그 원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이번에 총리 지명된 것도 형의 덕이 크다. 이렇게 보통 다 이야기합니다. 또 낙마하면 이제 그 김민웅이가 반발하지 않겠습니까? 낙마하면 친동생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으로서는 낙마를 해도 그 후폭풍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촛불행동 김민석의 형이나 상당히 부담이 크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 돌파하려고 할 텐데, 지금 이제 그 의혹이 너무 그 까도 계속 그 양파 김처럼 양파 김 계속 나옵니다. 지금 좌파 내에서 이제 그 민주당 패널이나 이야기 들어보면 상당히 우군이 없다고 합니다. 김민석이도 그 철저하게 비주류였어요. 계속 정몽준이한테 가고 나서부터 민주당의 주류하고는 거리가 멀었어요. 이재명이도 비주류인데 변방에. 근데 김민석이는 더 비주류였죠. 십몇 년 동안 이게 그냥 야인처럼 건달처럼 그러면서 그 추미애가 도와줘가지고 이제 2017년에 처음으로 합당하면서 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민석이도 상당히 당내 우군이 없다. 오히려 이제 낙마를 즐기는 사람도 있답니다. 그러면 나한테 기회가 오나 내가 이게 총리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식으로 오히려 낙마를 바라는 아무도 김민석이를 지원해주는 의원이 없잖아요. 옛날에 김병기 원내대표, 김병기가 이제 부인이 국정원에 자기 아들 취업 청탁, 이때는 민주당 의원들이 막 들고 올라가지고 김병기가 억울하다 이런 식으로 계속 변호를 했는데 이번에 김민석이가 억울하다 이렇게 변호해주는 민주당 의원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립무원 아니냐. 뭐 저는 조심스럽지만 이게 버티기 어렵다 이렇게 보는데요. 오늘은 이제 뭐가 또 나오느냐. 제가 날마다 이제 한두 개씩 계속 최근 한 일주일 가까이 날마다 한두 개씩 김민석이를 팩트로 제가 비판하고 있는데요. 오늘은요, 김민석이가 지금 이게 제정신이 아닌 것입니다. 완전히 이성을 잃고 제정신이 아닌 건데, 합리적이고 상식적으로 판단을 못하니까 해명이요. 이렇게 본인의 발등을 찍고 있는 거예요. 해명이 오히려 자기한테 더 불리한 자책골, 자살골이 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새벽에 뭐라고 했냐?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글을 올렸어요. 김민석이가. 그런데 제가 보기에 제정신이 아니에요. 뭐라고 올리냐? 이렇게 해놨어요. 소득보다 지출이 더 많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해명을 했는데 소득이란 게, 김민석이 소득이란 게 뭐 있어요? 세비밖에 없어요. 뭐 자기는 기타 소득이 있다는데 기타 소득이란 게 뭐 강령 같은 거는 얼마 안 되고 이게 다 세무서의 소득으로 잡힙니다. 만약에 세무서 신고하는 소득이 있다면 이거는 탈세입니다. 어차피 이게 이러나 저러나 못 빠져나갑니다. 조세 포탈범이 국무총리 할 수 있습니까? 신고한 소득이 이게 중요한데 그게 거의 없어요. 아니 뭐 강연 몇 번 해봤자 얼마 받겠습니까? 그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뭐 결국에 안 되면 자기 결혼식에 축의금 들어온 거 떠들 텐데 이놈이 2번 했는지 3번 했는지 논란도 있죠.
결혼도 할때 확실한 거는 2번 했단 말이야. 2번은. 3번 했다는 말도 있고. 근데 2번 했는데, 근데 결혼식 한 건 한참 전이거든요. 그거는 2018년 전이라고. 2014년에 이혼하고. 근데 우리는 2020년부터 25년까지 5년을 문제 삼으니까 설마 뭐 결혼식 축의금으로 둘러대진 않겠죠. 제가 미리 경고합니다. 쓸데없는 게 이재명이 뭐 어머니 모친 조의금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아야 말이야. 미리. 근데 오늘 하여튼 중요한 게 소득은 빤하잖아요. 소득 그게 다예요. 부인도 뭐 소득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신고한 게 없어요. 다 그거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확인했잖아. 국세청에. 부인도. 소득이 없어요. 자, 그런데 지출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추징금 다 갚은 것도 문제인데 6억 2천. 그 다음에 카드 쓴 것도 2억 3천. 그 다음에 학비 쓴 것도 있고. 막 쓴 게 너무 많아. 한 10억이 넘어. 이 말은 2배가 넘어. 수입보다 지출이 2배가 넘어. 근데 이걸 지적하니까 해명을 하고 한 게 뭐냐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나 제정신이 아닙니다, 지금. 완전히 얼빠진 거예요. 뭐라고 해명했냐? 소득보다 지출이 많다는 게 지적에 대해서 김민석이가 뭘 했냐? 그거는 헌금을 많이 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답을 한 거예요. 헌금을 많이 냈다. 헌금. 근데 이걸 또 어떤 데는 기부금을 많이 냈다. 근데요, 헌금이나 기부금을 냈다. 자기가 이제 교회 나가면 교회 헌금 내잖아요. 11조도 내고, 감사헌금도 내고, 또 이제 선교 헌금도 내고, 교회 가면 헌금을 많이 냈다. 이게 자기한테 발등 찍는 자살권 아닙니까? 예를 들어 내가 소득이 5억이다. 근데 나 11조도 내고, 감사헌금 내고, 헌금을 많이 내면, 그럼 오히려 추징금이나 카드나 지출이 오히려 헌금 많이 내면 돈이 더 없었는데 어떻게 지출을 더 많이 합니까? 그럼 차이가 더 커지는 거 아니에요? 어떤 언론 보니까 헌금, 기부금을 2억 냈다고 떠들던데 왜 2억 냈을까? 돈 10원 넘는 거지 같은 놈이 빚더성이 나라에 세금도 안 내고 추징금도 안 낸 놈이 2억 기부금을 냈다. 이런 기사도 있답니다. 하여튼 그럼 말이 됩니까? 아니 자기가 갚지도 않고 어디 헌금 내고 기부금 낼 때입니까? 앞뒤가 말이 안 되잖아요. 하여튼 언론마다 약간 애매한데 아침에는 보면 기사 보면 헌금을 많이 냈기 때문에 이게 차이 난다. 이건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이제 헌금이나 기부금을 많이 냈으면 오히려 더 의혹이 커지는 거죠. 너 수입은 그대로 5억이잖아. 근데 지출이 10억이 있고 또 헌금도 내? 기부금도 내? 그럼 더 차이가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뭐 실제 헌금 왜 이걸 이야기했을까? 정신이 나갔을게 반대로 이야기했을까? 지가 사이비 교주처럼 헌금을 받았으면 소득이 생기지만 누가 김민석이한테 헌금을 내지는 않잖아. 지가 헌금을 많이 냈다는 거 아닙니까? 교회나. 그러니까 이제 교회나 뭐 어려운 봉사단체에 자기가 기부를 했으면 그러면 더 갭이 의혹이 커진다.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말도 안 되는 반대, 자기 발등 찍는 해명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놈이 아침에 또 뭐라 했냐. 자기는 검찰의 표적 수사래. 참 거기에 동의할 국민이 어디 있습니까? 특히 지가 처음 2억으로 SK그룹에 2억 송길성 회장한테 2억 받은 거 있잖아요. 이게 억울하다고 오늘도 글 올려놨더라고. 표적이라고. 자기가 왜 후보인데 책임지느냐고. 정당에서 이제 몰래 받은 건데 왜 후보가 책임지느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변명하면서 검찰의 표적 수사래. 근데요, 그게 언제입니까? 그게 2002년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SK그룹의 송길성이한테 2002년 시장 선거 나갔을 때예요. 그때 자기가 불법을 받은 거거든요. 서울시장. 그때 아마 이명박 대통령하고 붙었죠. 서울시장 김민석이하고. 그때 이명박 서울시장 됐잖아요. 근데 그때요. 대통령이 노무현입니다. 노무현. 그래, 야 김민석이 니 살라고 노무현 욕하냐? 그래, 니가 이제 정몽준이한테 단일할 때 가니까 노무현가
네가 이게 얄미워서 니를 표적해가지고 수사해가지고 니를 벌금 처벌했냐? 야, 참 이게 민주당이 있어 부끄럽다. 그때 네가 처벌받은, 네가 오늘 계속 해명한 거 2002년에 SK 억울합니다. 나는 이게 그때 뭐 후보한테 왜 책임 묻습니까? 2억을. 억울합니다. 그거는 이게 이렇게 오늘 글을 많이 올려놨던데, 그거는 이게 오래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묻지도 않았는데 네가 막 해명해놨던데, 우리가 그건 의혹 제기해도 안 했잖아. 우리는 이게 2020년부터 5년간 묻고 있잖아. 근데 2002년 걸 글을 막 올려놨던데 억울하다고. 왜 쓸데없는 이야기 하냐? 질문하는 거는 게 해명도 안 하고. 근데 문제는, 야, 김민석, 그래도 이게 네가 아무리 살려고 해도, 야, 노무현을 이게 네 보복하는 치졸한 인간으로 만드냐? 아무리 노무현가 네가 이게 김민석이 네가 철새잖아. 네가 정몽주한테 갔잖아. 그래, 뭐 그렇다 치고, 그런 데서 이게 노무현가 보복하겠냐? 검찰 동원해가 니를 이렇게 보복하겠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게 하고 있는. 어디서 이게 노무현을 욕하면 너 민주당이 좋아하겠냐? 그때 대통령이 노무현이다. 네가 말하는 억울하다는. 이것도 이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뭐 실제 뭐 아들 이것도 이게 따져봐야 돼. 아들이 뭐 다른 놈이 해명했더라고. 다른 민주당의 정성인 그 다른 의원이 그 해명했는데 홍콩 안 가고요. 국내에서 인터넷으로 홍콩대 인턴했다는 거예요. 왜? 홍콩 간 비행기표나 출입국 내역이 있잖아요. 이게 없으니까 다른 의원 시켜가지고 아마 해명한 게 놓은 게 국내에서 뭐 인터넷으로 해가지고 인턴하고 뭐 공동 저자로 올렸다. 야, 근데 김현석이 네 한번 생각해봐라. 막 그게 인턴이냐? 인터넷십이냐? 지금 이게 너 인턴십을 했냐? 인터넷십을 했냐? 인터넷으로 홍콩 한 번도 안 가고 보지도 않고 교수하고 한다는 게 말이 되냐? 말이 되느냐고. 진짜 국민을 뭐 완전히 무시해도 유분수지. 너 아들이 인턴십을 했냐? 아니면 인터넷십을 했냐 말이야. 어디 한 번도 홍콩 안 가고 그게 말이 돼? 어디서 네가 뭐 아는 교사한테 부탁해서 하나 그냥 올린지 모르겠는데 그게 바로 아빠 찬스 불법이야. 조국이는 그래도 국내 대학이지. 당국대 뭐 이런 거. 근데 너는 홍콩대가 뭐냐? 그 명문대학이야. 거기에 인턴 하면 코넬대에서 볼 때, 야, 홍콩대에서 고3이 인턴 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코넬대에서 공개 안 하니까 너 숨기려고 하지. 입시 안 썼다고. 입시 안 쓰면 말라 그런 짓 하냐? 입시 안 쓰면 그런 짓 할 이유가 뭐냐고.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청와대를 자기는 어려울 때마다 공부를 했다. 어려운 때마다 공부했대. 자기는 힘들 때마다 공부했대. 야, 내 공부한 거는 딱 교도소 이제 구속 좀 됐잖아. 그때 윤곽근 검사 구속됐잖아. 그때 7억 2천. 뭐 교도소에서 할 일 없으니까 뭐 공부 좀 했는지 몰라도 네가 언제 공부했냐? 한번 생각해봐. 그때 부산시장 나오고 최고위원하고 엄청 바쁠 텐데 부산시장 간다고 부산에 집까지 얻었던데 그때 중국 가가지고 청와대에서 11개월 만에 석사, 그것도 법학 석사 땄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것도 출입국 내역 보면 나올 거야. 네가 뭐 어려울 때마다 공부를 하긴 뭘 공부를 해.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중국의 약점이 잡히면요. 제가 그랬잖아. 중국은 외국의 유명 정치인들을 포섭을 합니다. 돈을 주가지고 포섭할 때도 있고, 아니면 약점을 잡아서 포섭할 때도 있고, 아마 이제 이게 중국의 단단히 약점이 잡힐 수가 있거든요. 너 청와대 제대로 안 다니면서 우리 아르가 학위를 뭐 허위로 또는 대리해가지고 어떻게 학위를 하나 받았다. 그러면 중국에 딱 약점이 잡히잖아요. 그러면 총리 역할이 힘듭니다. 하여튼 이자가 오늘 아침에 새벽에 해명 글이라고 올리는데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오히려 더 자기 발등을 찍는 이런 자살골 해명을 했다. 이렇게 보고 빨리 낙마해야 된다. 아마 이제 이재명이는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하는데 버티면 버틸수록 오히려 이제 이재명이도 김민석과 한 몸으로 지지율이 폭락할 겁니다. 오늘 뭐 첫 지지율 리얼미터 오늘 58, 저번에도 58이었죠. 그 다음에 지표조사 4개 기간, 이거는 53이고요.
지금 이제 그 첫 출발이 50% 됩니다. 바로 이게 그 40%대로 바로 떨어집니다. 김민석이 계속 버텨보세요. 조국 사건이 이게 저리 가랄 겁니다. 제2의 조국 사태보다 훨씬 이게 더 심각하다. 이 정도는 이게 돈은, 조국인 돈을 이게 남한테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어제 제가 그 실제 민주당 김민석에 돈을 많이 줬던 강신성, 저 처음으로 어제 실명 깠잖아요. 강신성. 이제 이름을 다 까고 있더라고. 강신성이는 이제 이거 돈을요. 처음에 또 2억 5천 주고, 나중에 또 4천만 원 주고, 또 이제 자기 지인들 쪼개기로 이름 빌려가지고 1,000만 원씩 10명 또 이게 빌려주고, 그리고 이게 나중에 2016년에 민주당의 비례 1번. 어떻게 남자가 비례 1번을 받습니까? 보통 여성이 비례 1번 받거든요. 그 민주당이 얼마나 배지가 탐나면 비례 1번, 혹시나 하고 이게 비례 1번 안 되겠나 기대인지 모르죠. 민주당 이름이 있으니까. 이런 게 그 추악한 뒷거래도 어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모든 걸 종합해보면 이게 그 김민석이는 버티기 어렵고, 버티면 버틸수록 이재명도 같이 완전히 수렁 속으로 이게 끌려들어서 진짜게 심각한 사태가 터진다. 이걸 다시 한번 엄중 경고를 합니다. 감사합니다.